식사들 하셨습니까? 세월이 하수선하니 날도 눈이 오다 비가 오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추운 날씨에 탄핵 집회 나가셔서 고생하신 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국민의 열정과 관심이 있는 이상 이 땅에 다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KTM 파산에 관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각에서는 망했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수입처에서 거짓말을 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외국 오토바이 잡지와 경제지 몇 개를 확인하고 쓰는 이야기라 완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상황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KTM 이야기 앞서 우리나라 오토바이 업계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굴지의 회사가 망하는데 남일이 아닌 것 같죠? 국내 업체는 현재 DNA 모터스와 KR 모터스 두 회사가 지금 잔존해 있습니다. 일단 DNA 모터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NA 모터스는 예전에 있던 기아 혼다, 대림, 그리고 효성 스즈키라는 회사와 3파전을 벌였었는데 이 대림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제작 부분을 기아 쪽에 넘겨주고 그리고 기아 혼다가 갖고 있던 이륜차 생산을 대림 모터스가 인수하는 산업 합리화 조치에 의해서 1983년도에 합병을 했죠. 그리고 기아 혼다는 자동차 부분의 상용차 부분만 기아 자동차로 다시 탄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용차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 수용차까지 만드는 회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IMF 때 망해서 현대 기아로 합병을 했죠. 그리고 지금 아주 렌터카 그룹의 DNA 모터스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스즈키는 좀 복잡합니다. 실제 효성 스즈키라고 그러는데 효성 그룹 내의 회사는 아닙니다. 이게 효성 자손 중에 하나죠. 효성그룹 막내로 예전에 대전피역 동성을 운영했던 막내 아들이 가지고 뛰어서 나온 회사죠. 대전피역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대전 인동이라는 곳에서 그 야구 글러브를 제작하던 회사거든요. 이 글러브 회사가 80년대까지 전 세계 글러브 시장의 한 70%를 주도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동성은 부동산 개발 회사죠. 처음에 이제 효성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일본 스즈키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효성 스즈키라고 이름을 바꿨다. 지금은 이제 DSDL 그룹으로 이제 아예 이제 동성을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개발 업체만 지금 운영을 하고요. 효성은 지금 효성 그룹과 한국 타이어가 유명하죠. 한국 타이어도 효성 그룹에 있다가 둘째 아들이 떼갖고 나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효성 모터스로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모펀드에 팔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홍진크라운, 그 당시에는 홍진크라운이고 지금 HJC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하고 부산에 있던 대리점인 한손모터스가 효성을 인수를 해서 이름을 효성 스즈키에서 효성 모터스로 바꿉니다. 그때 나온 오토바이가 미라주 250, 650이 그 당시에 개발이 돼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했죠. 홍진크라운의 큰아드님이 유럽하고 미국 수출권을 가지고 직접 영업을 하셨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홍진크라운이 헬멧 시장의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판매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판매망을 이용해서 아마 효성 오토바이를 수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효성 아큘라로 팔리고 있죠. 그러다가 S&T 모터스에 인수합병이 됩니다. 근데 S&T 모터스가 정상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인수합병했다고 그러는 거보다는 좀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조금 했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효성 모터스 주식을 야곱야곱 모집을 해서 S&T가 주워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HJC하고 한손모터스는 분리해서 나오고요. S&T 모터스는 원래 뿌리는 삼형기계입니다. 거기다 이제 통일중공업, 그러니까 통일교계의 통일중공업 자동차 미션 같은 거 만들던 회사고요. 그리고 대우가 망하면서 대우정밀과 대우중공업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현재는 S&T 다이나믹스, 여기 다이나믹스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모티브도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티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많이 쓰셨던 K1, K2, K3 이런, 그리고 K5 권총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요. AMT는 아마 그 사회사업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라오스의 코라오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KR 모터스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KR 모터스가 대림 모터스가 DNA로 넘어갈 때 2023년 그 정도에 인수를 하려다 실패를 했죠.
이 공시까지 됐던 문제인데 지풀도 돈도 없으면서 덤볐다가 그냥 돈만 뜯기고 말았죠. 두 개 회사가 지금 양립하는 상황이고요. 국내 오토바이 산업은 솔직히 제품 개발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못할 정도로 지금 엉망인 상황이죠. 이 두 회사 다 제조 시설이 지금 없다는 것이 사실 같습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산업은 7, 80년대 혼다와 스즈키 2행정과 4행정 오토바이를 녹다운 방식으로 생산 라인 기계와 부품을 들여와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디자인과 부품 일부를 국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그대로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국의 ODM 방식으로 중국산 오토바이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라벨 가리만 해서 수입해서 지금 DNA하고 KR이라는 마크를 붙여서 파는 실정이죠. DNA 모터스도 최근에 충주에 전기 1륜차 생산 설비를 한다고 해서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장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제천을 가다 보면 길가에서 보이거든요. 그 산업단지가. 근데 지금 현재는 공장 설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KR 모터스는 지금 이 순간 없어져도 안 이상 회사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예전에도 제가 KR 모터스 재무제표를 분석한 일이 있는데 지금 뭐 자본 잠식 다 돼갖고 거의 뭐 부동산밖에 안 남은 회사입니다. 아마도 KR은 국내 부동산 자산을 바탕으로 어느 사모펀드에 팔거나 정리해서 국내 사업에서 철수하려고 한다는 것이 제일 목표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추측입니다. 계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국내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KTM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TM은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죠. 설립은 1934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유럽에서는 BMW 다음에 판매량이 많은 회사라고 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자전거를 생산했고 오펠 자동차, 옛날에 오펠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와서 만든 게 대우 르망이라는 자동차가 오펠 자동차인데 지금 오펠 메이커는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없어지고 오펠이라는 회사는 옛날 GM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피아트하고 뿌조하고 합병해서 스텔란티스라는 회사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지금은 오펠 메이커로 자동차를 제작을 안 하고 복솔이라는 메이커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 오토바이를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 초기에 50년대에도 오프로드 엔듀로 랠리의 강자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1990년 이후에 엔듀로 랠리의 거의 최대 강자였죠. 그리고 2000년대 파리 다카르 랠리에는 엄청난 성과를 이룬 회사로 지금도 오프로드인 엔듀로 랠리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토GP에서도 고성능 차량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많은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2024년 11월 26일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많은 충격을 좀 주고 있죠. 일단 KTM의 연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KTM도 부침이 좀 있는 회사죠. 그래서 도표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KTM은 1954년에 첫 오토바이를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R125 튜어리스트라는 오토바이를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1991년도에도 한번 파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4개로 분리를 했죠.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 그리고 라지에타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회사를 분리를 했고 1995년에 KTM 모터라드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후사버그하고 화이트 파워라는 서스펜션 회사를 인수해서 합병을 하죠. 그리고 2007년도에 바자즈라는 인도 회사가 이제 지분을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14.7% 정도 지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분 참여하는 이유는 바자즈의 KTM 350 생산을 맡기면서 지분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허스크바나 모터사이클을 인수했는데 여기에 이제 붙여서 가스가스나 MV 아구스타도 이제 같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MV 아구스타를 인수할 때 카지바 그룹에서 후사버그가 딸려오죠. 근데 허스크바나가 참 이게 스웨덴 회사죠. 지금은 엔진톱 부분만 지금 남아있죠. 근데 오토바이 부분은 이제 카지바라는 회사로 팔았다가 그 카지바에 후사버그, 두카티, MV 아구스타가 있었는데 지금 두카티는 아우디 산하로 갔죠. 그리고 MV 아구스타는 할리데이비슨에서 사옵니다. 할리데이비슨이 MV 아구스타를 가지고 있다가 못 버티고 팔았죠. 카지바에. BMW로 넘어갔었죠. BMW로 허스크바나가 넘어가서 BMW 산하에 있을 때 RJ 로얄인가요? 영국에 있는 그 오토바이 유튜버가 타고 다니는 그 누다 900이라는 모델을 생산을 했죠. 근데 아주 쫄딱 망한 모델이 됐죠. 현재는 KTM AG로 피에르 모빌리티가 50.1% 주식을 갖고 있고요. 그 인도의 바자즈 오토가 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회사들 그 지분 관계 보면은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진짜 막 여기가 뭉치고 저희가 뭉쳐가지고, 특히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회사들은 주인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파산은 코로나 시국에 매출 감소로 인한 적자 누적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KTM이 자본금이 한 100조 원 가까이 되는 회사가 이렇게 한번 휘청하면 진짜 답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파산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진짜 완전 쫄딱 망하거나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파산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국내에서 파산은 즉 개인, 즉 사인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파산 신청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쫄딱 망하는 것은 조합이나 법인은 청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사적인 의미의 회사, 조합 등이 법인이 망하거나 해치되어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청산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개인이 하는 자영업은 보통 폐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파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쫄딱 망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유럽 쪽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파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부도나 당좌거래 정지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다른 회사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인수를 하거나 법정 관리든 회생 절차를 거치면 약간은 제한이 있더라도 다시 기업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죠. 사회이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네. 그래서 국내 영업하는 것도 망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이를 기반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피에르 모빌리티 에이지가 파산했기 때문에 그룹 내에 있는 KTM이나 MV 아구스타도 같이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단 포브스 기사를 보면은 현재 상황은 한 3억 4,5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175억 정도 나오네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유로 환율이 한 150원 정도가 넘습니다. 부채가 한 14억 유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2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1억 3,600만 유로를 더 상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임직원이 한 5,000명이 넘었었는데 한 10%가 넘는 한 600명 정도를 벌써 감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사 중에 재밌는 거는 모델마다 좀 보증 범위가 KTM이 좀 다르다는 논란, 이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인 CF 모터와 함께 중국에서 엔진을 제작한다는 KTM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890 모델까지가 중국에서 제작을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890 모델 이하 모델, 350, 125, 350, 750, 790, 890까지는 중국에서 제작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에서 고질병으로 캠축 마모 문제가 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브스에서는 MV 아구스타나 가스나 허스크바나를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거에도 기사가 있었는데 무지하게 많이 세 자릿수 수백만 유로의 빚을 졌다 이런 얘기고요. 주가가 한 45% 정도 폭락해서 현재는 6.9 스위스 프랑으로 마감을 했고 역대 최대로 많이 하락을 해서 올해만 손실이 84%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조짜리 회사가 84%면은 16조 남은 거네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이 회사 기사에 여러모로 이제 판매량이 줄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인도의 바자즈 오토와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공장의 생산량을 한 10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이상을 좀 줄일 거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 월드, 사이클 뉴스 이런 데 좀 기사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적자가 좀 많아서 파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도 좀 오락가락해요. 숫자도 잘 안 맞고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피에르 모빌리티 에이지 파산으로 주식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는 것과 갚아야 할 금액이 연 매출보다 많다는 사항은 좀 확실해 보이고요. 공장의 인원 구조 조정은 벌써 했다는 정도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피에르 모빌리티 그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 자료를 좀 다운받아 봤습니다. 2024년 매출이 한 26억 6천만 유로, 6,10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거의 한 40조 가까이 되거든요. 부채 총액가 한 30억 유로 정도 되니까 부채도 한 40조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부채가 많기는 해도 그래도 회사 규모가 있는데 못 막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좀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것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곡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수익성이 좀 떨어져가는 게 좀 문제기는 하죠. 2023년도부터는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거기다 MV 아구스타 매출이 너무 적다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삐에르 모빌리티의 KTM 매출이 95%가 넘는다는 게 좀 문제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배 구조에서 오는 문제로 좀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판단한 문제인데, 현재 삐에르 인더스트리의 55.1%와 바자즈 오토의 49.9%가 지배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자즈라는 회사가 이 채무에 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하면은 삐에르 인더스트리에서만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지분이 있는 바자즈에서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도와주는 거죠. 이 놈들이, 나쁜 놈들이. 이 문제는 2007년에 KTM 350 위탁 생산을 하면서 14.7%의 투자 지분을 획득을 하면서 야곱야곱 바자즈가 지분을 늘리면서 49.9%까지 늘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삐에르 인더스트리하고 0.2%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바자즈가 지분을 늘린다면은 0.2%만 지분을 늘리면은 KTM을 그냥 주워먹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번 파산에 바자즈가 큰 돈을 투자 않는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실행할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하는 기사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이 KTM 350을 바자즈에서 만들어 팔 때 말들이 많았죠. 엔진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고질병 문제로 말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중국 CF 모토에서 390으로 바꿔서 만들면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고질병이 의심된다는 기사를 제가 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번 파산 사태는 인도 기업 특유의 투자를 아주 적게 하고 그냥 주워먹는 식의 인수합병의 폐해가 낳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웃긴 거는 이 바자즈 오토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오토바이 판매 매출로 따지면 전 세계 2위 회사입니다. 1등이 혼다고요, 2등이 바자즈거든요. 3등이 야마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적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KTM이 사실은 유럽 증시에서 주식 가치가 고평가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번 파산으로 주식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자산 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인도 바자즈가 일부러 삐에르 모빌리티를 파산시키고 아주 작은 가격에 손쉽게 KTM을 주워먹을 기회를 만든 게 아닌가, 개인적인 제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도 좀 일부 보이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일은 피부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국내 수입처가 탄탄한 LS 네트워크의 자회사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요. 당장 LS 네트워크가 KTM 본사와 당장 계약하지만 않는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워낙 수입처가 소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데다가 부품도 맨날 시키면 한 달 있어야 오고 그런 회사라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결론은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할리나 두카티, 로얄 엔필드 수입하는 기흥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걱정 말고 KTM이나 허스크바나를 타시는 유저분들께서는 그냥 쭉 타셔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KTM 파산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날이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겨울 라이딩 하시는 분들 혹시나 도로에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고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